새해가 돼서도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신년을 맞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은 이준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신년을 맞아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공표되고 있습니다. 다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또 다른 일부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약 9%포인트대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들어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윤 후보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출하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보수 성향 매체와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여론조사 질문 문항의 문제점 등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발견해 보도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 여기에 더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이 대선을 2달도 채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절망적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큰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고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골든 크로스를 달성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고요.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붙는 현상을 만든 건 이재명의 어떤 상승세라기보단 윤석열의 하락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많게는 약 10% 정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응답층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는 건데, 지지율 하락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한다면,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어떤 빅 이벤트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판세는 또 한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일부 기성 언론에서는 후보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그 원인으로 뽑고 있고, 보수파 지층에서도 이에 동조해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는 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 전략이 일부 통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친여 언론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무능과 막말 프레임을 씌워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방송 또는 현장에서의 발언을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만 꼬리 잡아 이거 막말이다 라는 프레임 공세를 펼쳐왔죠. 또 정치 신인이라는 점과 김종인, 이준석 상황설, 또 토론을 잘 못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무능하다는데 초점을 맞춰 공격해왔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 전략에 대한 어떤 대응이 미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테고요. 이런 차원에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거짓 인생 프레임도 대응이 미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숱한 리스크, 대장동 논란, 정과사범 논란, 형수 욕설 논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해경군 김씨 의혹, 아들의 도박과 성매매업소 출입 의혹, 이 밖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이 오락가락 바뀌는 말바꾸기 논란 등등등, 이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리스크는 효율적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준석이 다 막아줬기 때문이죠. 고비고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이슈를 잠재워줬으니 우리는 이를 이준석 리스크라 부릅니다. 때문에 저는 이준석을 12월 내로 정리하고 새해 1월부터는 분위기 쇄신을 통해 새 출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결국 성산납이라는 절대적 명분이 생겼지만 어이없게도 기성 언론의 무관심과 국민의힘 윤리위에 대놓고 눈 감아주기로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은 이준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당내 중진 또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잡기에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나 전 원내대표는 전쟁을 앞두고 분열한다면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선대위를 뛰쳐나간 이준석을 직접 겨냥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의 모든 메시지 직접 관리에 대해서도 윤 후보를 작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서 윤 후보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정권교체 열망은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당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며 하락 흐름을 당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오찬회동까지 했지만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묻자 나 전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어이없는 노릇이다라며 당대표가 선대위에 손을 떼고 이를 달래려는 행위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진행자가 김종인 위원장이 윤 후보 실언으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고 보고 후보의 모든 메시지 연설문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다고 하자 나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후보를 작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김 위원장이 윤 후보를 단속하는 듯하다며 다소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어떤 부분은 실언, 어떤 부분은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도 했던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후보의 장점과 진정성을 잘 보여주고 소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2030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말보다는 뭔가 내놓아야 된다. 선거에 2030만 중요하겠는가? 지역, 세대, 계층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국민의 가려운 데를 다 긁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준석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선이라는 큰 전쟁 앞에서 우리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금은 한 몸으로 뭉쳐 싸우는 것 외 다른 일은 모두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상황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우선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 아닌 나경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다면 지금 윤석열 또는 국민의힘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리스크가 애초부터 없었거나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부터 들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의 분란을 계기로 본인이 원하던 대로 선대위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준석은 김종인이 사실상 보호막 역할을 해주며 분탕질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지지층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인데, 이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정확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이준석은 선대위직을 내려놓고도 시도 때도 없이 방송에 나와 분탕질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의 간첩, 민주당의 뿌락지가 아니냐는 심증이 더욱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이 받은 마지막 지령 또는 미션은 아무래도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발언인데요. 이준석은 윤석열 실어 떠난 2030 안철수와 단일화한다고 돌아오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미션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회방 놓으라, 이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참 어이없게도 5년을 참고 견뎌왔는데 이준석이라는 어린애 한 명 때문에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